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신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시태님 혹시 벤 카슨이라는 미국 정치인이자 의사 아십니까? 안다 그러고 싶은데 네, 참 아쉽네요. 모릅니다. 네, 네네. 그렇죠. 몰라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분이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신경외과 박사이신데요. 의술이 워낙 뛰어나서 신의 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살리기도 했고요.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시는 분 대단하신 같습니다. 분이죠. 그리고 네네. 또 더 대단한 건 세계에서 최초로 예.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이런 저명 의사라면 어릴 때부터 고급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은 미국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편모스라에서 자랐고요. 환경적 영향으로 흑인 불량 소년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흑인이란 이유로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항상 꼴찌에다가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다고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네.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네. 못 외우는 친구가 지금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렇죠. 예. 예, 아마 이게 한국 사회였으면 아마 더 좀 차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더 왕따도 심했고 예. 바보 소리도 많이 들었을 텐데 네네네. 근데 그를 이렇게 신의 손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 한마디의 말. 그렇죠. 한마디 말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벤,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한글로 하셨네요. 그럼요. 한국어를 잘하시는 엄마입니다. 네네.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는 말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끊임없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어주고 격려해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점차 네. 성적도 오르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책 제목도 있잖아요. 아이들은 믿는 대로 된다. 신뢰하는 대로 된다인가? 네. 그런 책 제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벤 카슨의 성장사를 들으니까 새삼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바꾸는 부모의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를 키우는 소통에 대해 오늘도 김혜선 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게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윈윈하는 그 소통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네네네.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어머니도 좋아하는 그런 네. 이야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코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3회에 걸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 듣고 네. 잘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아이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냐면 아이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네.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저의 지휘하에 이렇게 쫓아오게 되는 경우가 네네네.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나쁘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어떤 절충점을 잘 찾아서 아주 좀 힘겨루기라고 해야 되나요? 줄다리기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간에 딱 있어서 정말 그냥 대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도 좀 아이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이도 그러고요. 그러시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좀 답답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의미 없는 끝내기가 돼요. 쉽게 해서 네. 이야기 주제에서 너는 뭐가 하고 싶니?라고 아주 아름다운 대화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에는 들어가 뭐 이런 거든지 빨리 잘 준비해. 라든지 이제 맞아요. 예 이런 허무하죠. 예, 그렇죠 아주 허무하게 끝나고 나는 뭐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네네. 아마 저와 같은 학부모님도 많이 계실 것 충분히 같아요. 이해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윈윈하는 소통의 리더십. 예.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기도 하고 소통의 방법이기도 한 네네. 이 코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네. 예.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리더십이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십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의 기간 동안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자녀를 코칭해 주시고 이 코칭이 가족의 소통의 방법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쭉 한번 코칭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소통 방법을 네네. 서로 간의 교육과 합의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네네. 네, 어느 부모 기간 동안 코칭을 시작하는 거죠. 부모가 코치가 되는 거니까. 아이에 대해서 네네. 아이를 네네. 네네, 그래서 네네. 부모 코치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방법이 그러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효과적인 측면을 약간 말씀을 드릴까요?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코칭을 하셨지만 나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과의 소통에서 그리고 이제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이 코칭의 소통을 아주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하게 될 그런 때가 와요.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듯이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했던 어떤 손톱법이 사회생활에서도 반영이 된다. 네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네네. 그걸 제가 네. 직접 저는 체험을 그 부분으로 직접 해봤고 또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 방법이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네, 뭐 생각이 직접 들어요. 하셨다면 또 저희는 신뢰감이 높아지죠. 예, 근데 저번에 또 그 네. 수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수기로 상을 다 받으신 적이 네네네네. 있으시다고. 네네. 예. 그때 상을 받을 때 그 썼던 부분이 코칭으로 아이를 키운 이야기였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이가 많이 컸지만 예.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나이거든요. 그때까지 쭉 코칭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그 네. 방법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칭의 방법은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느끼는 것이 어떤 건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어떤 시도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를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코치가 되어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질문들을 좀 뭐가 되고 싶고 뭐 어떤 선택을 하고 싶고 네가 느끼는 게 뭐고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목적어. 너는 지금 무엇이 되고 싶어. 너는 지금 무엇을 느껴. 이런 것처럼 네. 좀 이렇게 어떤 목적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야기인가요? 네네. 어.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를 질문을 던짐으로써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아, 그게 그냥 질문 자체네요. 네네, 그게 그냥 갑자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뜸 그냥 밥 먹다가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질문하는 그것도 거. 괜찮습니다. 어, 그 대뜸. 방법도 괜찮습니다. 네, 낯선 것과의 소통이 창의성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인데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 마음의 파장이 팍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해야 되나요? 저 트레이 보다가 갑자기 채널을 돌리며 네.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안 맞기는 하는데 이게 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좋은 질문이니까. 네. 그럼 낯설지만 계속 그 말이 그 질문이 맴돌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뉴스를 보다가도 어떤 정치적 그거 했을 때 좀 나이가 있는 고등학생 중 같은 뭐 뉴스를 알아듣는 아이들 같은 경우 너라면 저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라는 좋습니다. 그런 좀 질문을 정말 해야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어떤 이렇게 답인 게 1, 2, 3, 4 이렇게 사지선다를 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 문제를 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질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다라고 결론을 내시지 말고 질문을 던지시면 되죠. 주관식 또, 문제를. 네네. 어떤 부모님들은 또 이러시더라고요.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막 물어보잖아요.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질문. 아니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겠죠. 아이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부모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싶다. 말을 거는 거다. 예, 예. 단지 말을 거는 걸 수도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의도가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부모님이 그때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말하시지 말고
너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을 확장하게 되죠. 그리고 통합하게 되고요. 예.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 좀 예를 좀 많이 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아빠 슈퍼맨이 세, 배트맨이 세?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 생각은 어떤데? 누가 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서 질문이 계속 유도가 맞습니다. 저는 슈퍼맨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끊기는 거죠. 네. 그러면 끊기는 거고 좀 이렇게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그 아이의 어떤 태도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네. 아, 네, 무슨 네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잘 듣기와 잘 말하기에 대해서 네네. 3FI, 3F를 그렇죠. 얘기했었죠. 했었죠. 네네. 이제 그 부분이 코칭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네. 예, 이미 저번 시간에 배우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리는 코칭 3단계는 굉장히 쉬우실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3F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fact, feel, Feel, 그다음에 focus focus. to need. 맞습니다. 필요에 대한 어떤 요구,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 네. 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거에 대한 거가 맞습니다. 3F고 I는 나, 음. 내 입장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네. 그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정말 잘 하셨는데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걸 이제 정리하고 네. 이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윈윈하는 리더십은 코칭 3단계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네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자, 1단계는요. 앞 시간에 배운 잘 들어주기와 공감 표현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만약 자녀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 게 좋냐면 엄마는 뭐뭐해서 뭐뭐하게 느꼈어. 그래서 그러는데 엄마한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네. 또 우리는 또 상황극. 우리는 그런 것도 해보지 않고서 상상 못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설거지라고 했는데 지성 너 막 자기 할 일 하라고 지금 막 날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날뛰고 있어. 그럼 네네. 어머니가 이제 설거지가 다 마치고 솔직히 분노는 지금 게이지는 꽉 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말은 안 하시고. 이거 그냥 네. 추육하고 이제 설거지 하시는 동안 이제 다 다스리고 네네. 이제 아이에게 다가가서 나는 엄마가 설거지하는 동안 네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조금 걱정도 돼. 뭐 네가 숙제 안 해 갈까봐. 넌 어떻게 그렇죠. 생각해? 그렇죠.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엄마 네.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제 네. 마음에서 이거 평정심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실 경우에는 먼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돌보시는 맞아요. 거예요. 내가 뭐를 원했는데 나한테 무슨 감정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셔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표정 관리 하고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누구는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막 뭐 때문에 화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경우 우리 네.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갑자기 애가 그 상황에서 싸움이라도 하면 어떨까? 그렇죠. 시비라도 걸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걱정 때문에 막 누구로 드리려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네. 분노라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예.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은 설득하거나 교훈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누구로 드리려고 하세요. 감정을 단절시켜 버리는 그렇죠. 더 안에서 그냥 예. 단절시켜 버리는 방법도 있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그런 태도를 그런 마음을 싹 내려놓으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완전히 경청하고 완전히 공감을 표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즉 엄마는 완전히 내 편이야라고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아이의 상황들을 사실들을 이렇게 우리 그 듣기 배우셨잖아요. 네. 3F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래 했다는 거구나. 네 느낌은 어떠했겠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3F식으로 3F를 가지고 말을 해주잖아요. 듣고 나서 말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리액션. 우리가. 예, 네네. 리액션. 그렇게 하시게 되면 너 너무 화냈겠다. 나로도 그랬겠어. 너무 아팠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어쩔 경우 요새 아이들이 친구들이 막 게임하러 가자고 그럴 경우 엄마 나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친구들이 자꾸 이제 게임방에 가자고 그래서 PC방 가자고 그래서 힘든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 우리 엄마들이 그래도 안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학원 가야지. 예, 그죠. 그 말을 먼저 내뱉지 마시고 가고 싶었지. 오, 맞아요. 그쵸. 친구, 에휴, 이런 거. 맞아요. 에휴, 가고 싶었는데 너무 얼마나 참 이렇게 잘하시네요. 하는 거. 예. 어. 친구들이 자꾸 게임 하자고 하니까 게임방 가자고 그러니까 너 정말 난처했겠다. 나라도 그랬겠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안 가고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그것도 솔직히 정말 얘기해 준 것도 고맙고. 대견하다. 예. 솔직히 얘기해 준 것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 진짜 고맙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되시고요. 굉장히 아이가 상기돼서 화가 났다 했을 경우 얼굴 표정에도 나타나잖아요. 네. 화가 난 표정이라더니 부정적인 표현이라든지 그 표정이 이제 이 완전 경청, 완전 공감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신뢰감을 확실하게 쌓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 표정이 이제 좀 누그러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말을 서서히 줄여요. 네. 우리도 그런 경험 하지 않나요? 하죠. 옆집 엄마에게 나 이랬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맞장구를 상대방이 쳐주면 이제 이야기하다 다른 주제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편안한 표정이 될 때까지 이제 이 첫 번째 단계 이 완전 공감과 완전 공감 표현하기를 쭉 해주시는 거죠. 또 두 번째 단계 궁금하시죠? 예. 네.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좋은 방법과 시도하고자 하는 방법을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거죠. 예, 아까 질문에 대한 이야기 말씀 초반에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이가 되게 좀 저학년이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많이 못 낸다 할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듯이 너가 한 개 내고 내가 한 개 내고 이러면서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이가 그 아이디어를 잘 낸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었는데 이 방법은 어떨까? 얘기를 했으면 또 추임새로 한 번 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더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더 도출할 수 있도록 물어봐 주시는 거, 질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러니까 좋은 방법들이 나왔다. 그 경우에 그 중에 뭐를 시도해 볼래? 실행까지 이제 가셔야 돼요. 예, 뭐를 시도해 볼래? 네. 그렇게 하면 아이가 고민하다가 나 이 중에 이거를 한번 해볼래요, 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그때는 와 정말 좋은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그렇죠. 쳐주시고 소통 공감을 해주고. 네네. 네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와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런 방법도 있었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리액션. 네. 근데 또 좋은 리액션.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러는데 전 유재석 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세요. 유재석 씨가 뭐 자기가 뭘 잘하는 것보다 리액션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편안하죠. 리액션도 좋고 또 오늘 방송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질문이라는 단어예요. 질문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진로 교육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가 관찰이라면 그렇죠. 오늘 방송에서는 질문이라는 단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오히려 질문을 아이에게. 통해서 소통하세요. 끌어내 보세요라고 하는 그렇죠. 또 질문의 네. 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아이가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되는 네. 그 질문을 뽑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네네.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께서 이 질문을 좀 두려워하시는 이유가요. 아이가 만약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전처럼 막 여러 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을 한번 해보겠다고 선택을 할 경우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하면 실패할 텐데 안 되는데 뭐 이래버리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아이는 시도하지 않게 되고 또 부모님 방향으로 이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때 엄마의 아이디어를 하나 내도 될까? 라고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본인이 낸 아이디어에 좋은 방법에다가 엄마가 아빠가 낸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엄마 아이디어, 아빠 아이디어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까지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선택은 아이가 하고 아이가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이거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 3단계는요. 선택하게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지지하고 전하고 싶은 부탁과 교훈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제안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제안한다라는 게 끊는다라는 게 더 이제 보여준다는 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 제안이죠. 예. 네네. 제가 그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아이가 좋은 어떤 선택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믿어, 아빠는 믿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전하고 싶은 부탁이나 교훈을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괄식이 아니라 미괄식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네. 뒤에 소통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네. 보통 이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의 그 정말 따끈따끈한 그 정말 아이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교훈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소통을 하시고 1, 2단계를 거치신 다음에 3단계에서 바로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러이러한 거를 좀 너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을 너가 꼭 유념해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아이에게 한번 슬쩍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니?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하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 부탁을 했었을 때 부탁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내가 화가 났다. 그럼 그거는 내 마음속에 강요가 있기 때문에 있었기 내가 때문이에요. 빨리 고치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강요가 아니라 전하고 싶은 부탁이다. 전하고 싶은 교훈이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 이게 다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너를 응원한다. 아빠가 항상 너를 응원할게. 이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줄래? 굉장히 기대된다. 보고 요청.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센스 있게 하셔야 돼요. 네.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해 줄래? 정말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 윈윈하는 소통법을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과정인 것 같아요. 5가지. 5가지 과정 한번 선생님께서 들어보시고 네. 제가 정리를 잘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먼저 질문을 통해서 아이와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질문은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답형의 답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를 내는 겁니다. 주관식. 그러니까 네.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학교 생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와 같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담은 답변을 유도할 수 네네. 있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요.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편안한 분위기는 당연합니다. 어떤 이런 분위기를 당연히 만들고 그 태도는 그 부모님이 가져야 할 태도는 완전 경청하는 자세. 완전 경청. 예. 그리고 네. 완전 공감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네네네. 예, 그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질문으로 대화를 유지해 나갑니다. 네. 이때 중요한 거는 질문이 끝나가고 어떤 이제 서로의 공감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때 부모님들이 하시고 싶은 진짜 지난 아이보다 더 오래 살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인생의 진리라든지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내서 그때 이제 전달을 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괄식인 거죠. 그렇죠. 요즘 하도 이제 뭐 SNS가 발달되기 때문에 첫 줄에서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된다. 요즘 통하는 겁니다. 두괄식의 세상이긴 한데 아이와 소통에서는 공감 먼저, 그다음에 전달 내용은 뒤에
미괄식으로 맞아요. 쭉 맞습니다. 그래서 쫙 그랬구나. 자,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전달 포인트는 최대한 뒤로 가게 하고요. 이제 그런 부탁과 제안이 끝난 다음에는 응원의 메시지. 하지만 아빠는 널 믿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승전결의 이제 결 입장을 한 거죠. 결 입장. 네. 그러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좀 치닫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잘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끝내가 아니라 자, 그러고 나서 너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생각이 어떻게 현실이 됐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네. 피드백을 아주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과정이 네. 되는 겁니다. 덧붙이자면은요. 네네. 그 부모님들이 아이와 이야기할 소재가 별로 없다. 아이와 이야기할 공통 화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많이 대뜸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는 아이가 이야기를 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소재거리가 없을 경우에 만약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책도 있고. 너는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거나 요새 그런 게 있던데 너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아까 말씀하셨던 거 피드백은 무엇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요. 그 뒤에 다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느꼈던 거를 다시 다시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를 열기 위한 1부 마무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2부를 부르기 위한 맞습니다. 어떤 여운이네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야 이제 연결고리가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좋습니다. 나서 아이가 받은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담을 다시 그 경청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보완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야, 메모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늘 뭐 굉장히 그러니까 확실히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서는 대화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과 어떤 질문의 힘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청자 입장으로 확실히 아이들 입장으로 대화를 끌어가는데, 그러니까 말은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아이가 주인공인 대화법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아이와의 소통, 대화가 힘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코칭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코칭에서 추구하는 철학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에서 출발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책과 전략을 이렇게 도출하는 거 그런 부분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이 선택한 목표와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 정신과 시행착오의 그런 저력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좋은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련의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쌓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로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기도 하고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자신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열정이 있는지를 네네. 깨닫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코칭의 잘 듣기와 질문 그리고 경청과 질문뿐만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힘을 믿으시고 네. 느린 실패하는 듯 힘. 네, 네네. 강력한 코칭의 힘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예, 코치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들어야 할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첫 상대는 물론 부모님이시고요. 지금 청취하신 학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안에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소개해 줬으면 하는 주제나 상담 내용이 있으시면요.
그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